중복조합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말을 해요. 선택하는 것, 즉 배열이 없습니다. 중복도 가능하죠. 그래서 중복조합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 우리가 기울은 NHR이라고 쓰는데 이젠 알죠? 뭐라고 한다고?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LC r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걸 알아요. 가장 무난한 표현이 얘를 x1부터 xn까지에 있는 미지수가 더해서 r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때 x1부터 xn까지 해가 음이 아닌 정수해를 가리킬 때 그때 요거의 해의 개수가 얘가 된다 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중복조합이 되고, 중복조합은 또 저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되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요. 일단 실예를 가져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상황해 봅시다. x1 x 뭐라고 할까요? 베라에 갔어요. 그래서 베라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베라에 갔어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맛이 3개 있답니다. 맛이 3개 있어요. 엄마는 외계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민트 초코, 이런 3개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나는 몇 개를 살 거냐면 쿼터를 살 거야. 즉 4개의 맛을 고를 거야. 여러분 다 알지만 우리 똑같은 맛을 여러 개 골라도 괜찮아요. 그쵸? 저희 베라에서는. 그래서 여기 3개 합쳐서 어떻게 4개를 살까? 4개, 0개, 0개도 되고요. 2개, 1개, 1개도 되고요. 3개, 1개, 0개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세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동일한 상황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야, 먹고 싶은 맛에 투표해라고 할 거예요. 투표. 근데 맛은 이제 내가 선택권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래서 여기 3개의 장소에 공을 4개 집어넣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3개의 장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칸막이가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하고, 얘를 배열하는 것은 공 4개와 2개의 칸막이를 배열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개와 r개가 아니라 r개의 공과 n-1개의 칸막이가 존재해서 이거를 배열하는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다시 여기 똑같은 게 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합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n-1 더하기 r 총 6개잖아요. 여기에서 몇 개를 r개의 자리를 정한다라는 개념이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은 4가 되는 경우를 3개 중에 중복하라고 해서 4개 고르는 건데, 그걸 어떻게 6C4라고 하는 이유가 똑같이 됐죠. 6개 중에서 공의 자리를 고른다. 예를 들어서 0, 0, 0, 칸막이 0, 칸막이 0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엄마 3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1개, 민트 초코 0개가 놓여진 상황이라고 예시를 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 오해를 좀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빼기 1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n 더하기 r-1이 아니라 사실은 n-1 더하기 r입니다. 이게 본래 의미예요.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우리가 일종의 공식을 외우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뒤로 미룬 것 뿐이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있는 개수가 앞에 있는 n, 여기 있는 개수가 뒤에 있는 r이 되고 그거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 아닌 정수해가 아니라 뭐 자연수 해야 이런 멘트를 날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나 쿼터 시킬 건데 그래도 한 가지씩은 먹어봐야 되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하나씩 공을 준 거야. 그럼 공이 몇 개 남았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을 때는 저게 3H4였겠지만 그냥 하나씩 미리 줘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4가 아니라 이게 1로 줄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3H1로 보겠다. 그게 이제 자연수 해일 때 또는 적어도 한 개씩 골랐다라는 멘트가 있을 때 이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것까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주도록 하죠. 진도를 더 나가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서. 그리고선 좀 레벨 3 좀 한번 건드려 보죠. 여러분들 어려워할 테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189번부터 한번 봅시다.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숙제 잠깐 늘려놓고 그다음 학기 시작하면서 숙제를 다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 학기 시작하면 또 바빠질 거니까 학기 초는 그래도 한산하긴 할 텐데. 야, 시험 날짜가 이제 속속 나오는데 올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지금 내가 본 학교가 3개인데 3개 중에 다 4월 요때 보더라. 4월 셋째 주? 넷째 주라고 해야 되나? 아, 4월 말이 아니라 4월 말 전 해봐요. 여러분들 시험 2달 남았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3월 모의고사 볼 때쯤이면 이제 한 달 남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진도는 조건부 확률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조건부 확률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상태로 하면 조건부 확률까지 가는데 아마 3월 둘째 주 정도까지 거고 그다음부터 뭐 복습할 거예요. 이제 뭐 미적분까지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까지 해야 되고 물론 문과 친구들도 사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텐데 보통은 좀 양을 그래서 조절하도록 하죠. 문과 친구들, 이과 친구들은 좀 양을 별개로 나누어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부지런히 나가도록 할 거고요. 맞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89번부터 보죠. n파이 3 n8이래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기호를 잘 쓰진 않아. 특히 순열 개념에서는 기호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기호에 얽매이면 별로 좋진 않거든. 하지만 이거 나왔을 때 얘가 n의 세제곱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n파이 3은 얼마냐? 라는 게 1번 문제로 나온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거는 이거를 응용하는 거랑 이거를 써먹는 거는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알았죠? n파이 3은 n 세제곱이 돼서 그게 8이라면 뭐 n은 2가 되겠죠. 3HR은 3 더하기 R 마이너스 CR이라 이 R 더하기 CR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컨트롤 잘 못해요. 그래서 R 더하기 C 2가 되어 있고요. 그게 15래요. 뭐 이미 알죠? 뭐 C2가 15예요? 그쵸. 그래서 R 더하기 2가 6. R은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6이 되겠죠. 물론 저 R 더하기 C2가 15라는 걸 공식으로 써도 좋습니다만 자연수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대입하는 것도 괜찮죠.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선택할 때 짝수가 되는 경우래요.
짝수가 2개 되는 경우래요. 1, 2, 3, 4, 5에서 짝수가 2개 있다. 그게 되는 경우에 쓰려. 짝수 2개 선택하고 홀수 몇 개 선택하는 거예요? 5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짝수가 2와 4를 합쳐서 몇 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고 1과 3과 5를 합쳐서 몇 개 선택하고 5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기 2와 4는 숫자고요. 그쵸? 네, 뽑히는 숫자고 이거는 개수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요? 2H2 3H5 2H는 3C2 얘는 7C2 75지만 72죠? 그래서 3 곱하기 21이랑 63 이렇게 되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안한다. 뭐라고? 방정식 형태처럼 표현해서 그러니까 헷갈린다면 방정식 형태처럼 표현해서 계산하기를 추천한다는 거고요. 케이스를 나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206번. 네 개의 정수 2, 3, 5, 7이 있답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한 후 모두 곱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 이게 뭔 말이지?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 5개를 택해서 곱했대. 서로 다른 중복이 있나?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2, 3, 5, 7 합쳐서 몇 개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5개 뽑았다. 그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존재하게끔 하려면 간단해요. 3 대신 4로 바꾸면 문제 난이도가 급등합니다. 난이도가 급등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이 없어서 그냥 각각이 몇 개 나왔는지에 따라 다른 곱이 되겠지. 그렇죠? 2가 한 번, 3이 한 번, 5가 한 번, 7이 두 번 나온 거랑 2가 한 번, 3이 두 번, 5가 한 번, 7이 한 번 나온 거 당연히 3이랑 7 숫자가 다르니까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H5예요. 그럼 얼마니? 8C5, 8C3, 56이 됩니다. 아직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썼어요. 56입니다. 알다시피 유형 7까지만, 유형 6까지만 할 거예요. 중간 이상한 일이 있긴 한데 유형 6까지만 할 겁니다. 211번. 찬훈의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시 복장 착용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10명이 그쵸? 그래서 1이랑 2랑 합쳐서 3이랑 합쳐서 몇 명 했대요? 10개 했대요. 끝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의 차이예요. 기명 투표는 뭐냐면 누가 누굴 골랐는지를 알아요. 야, 너 뭐 고를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명이야. 근데 무기명은 그게 아니에요. 얘는 개수, 최종 개수만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개수만 확인하는 거라서 실제로 요게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몇 개 있어? 라고밖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기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이 A, B, C를 고를 때 이렇게 고른 것과 이렇게 고른 거는 지금 무기명 입장에서는 어차피 2개, 1개라서 동일하거든. 근데 기명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2가 B 고른 거랑 2가 A 고른 건 다르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명차이예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고요. 기명 투표는 우리가 중복 순열로 계산을 합니다. 누가 누굴 고르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야, 너 누구 고를 거야? 근데 중복돼도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중복 순열로 계산된다라고 하는 게 둘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저희 무기명 투표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 상자가 있고 합쳐서 10개가 나오겠지. 10개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세달라는 겁니다. 뭐 끝났어요. 3H10이고요. 12C 10, 12C 2 66이 되겠죠. 1안, 2안, 4안 합쳐서 1안, 2안, 4안, 3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합쳐서 10개가 나온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217번)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왼쪽 50페이지 상단, 왼쪽 상단 보면은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구분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데 거기 참고라고 써 있죠. 참고라고 써 있으면 거의 공이 같냐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최종 개수가 중요하다는 건 누가 누굴 뽑았는지 몰랐다라는 걸로 이건 같은 공이라는 해석이 돼요. 같은 공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굴 뽑았냐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다른 공을 상자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굴 뽑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참고에 써 있는 표현이에요.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넣으면 중복 조합,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으면 중복 순열. 그래서 누가 누굴 선택했는지가 드러나는 거면 중복 순열. 누가 누구 선택했는지 모르고 그냥 최종적인 개수만 파악이 된다면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보면서 217번 설명해 볼게요. 어른 4명과 어린이 4명이 둘러싸여 있을 때 어른끼리 이웃하지 않게 한다. 어른끼리 이웃하지 않는 게 뭔 말이야? 어른 4명, 어린이 4명. 어른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뭐 하는 거야? 어린애들이 배열을 먼저 하고 어른들이 끼워 앉는 건데 한 명을 고정시키죠. 3팩. 그리고 여기에 어른들이 배열되는 거라서 3팩 곱하기 4팩. 그래서 1번은 맞다. 총 합쳐서 나온 거예요. 이건 곧잘 나오는 주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까지 오면은 사실 4개 배운 거거든.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까지. 그치? 근데 이게 어떤 멘트냐에 따라서 문제가 확확 달라지는데 그걸 종합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보통 이런 1, 2, 3, 4, 5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이게 학교 시험은 단원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나오잖아. 그래서 멘트를 상황을 잘 구상해야 돼요. 이게 누가 누구 선택하는 것이고 개수가 있는지 뭐 서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정신 좀 차려라 마. 2번 축구공이 3개, 농구공이 4개 있는데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나열하는 거야. 그치? 근데 뭐가 문제야? 같은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 이거 같은 것이 있는 배열이네. 그래서 이거 7팩 나누기 3팩 4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다. 9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지금 보면 챌린지에 대해서 H가 A보다 앞에 오고 G가 A보다 앞에 오고 즉 G랑 A랑 H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LL과 EE는 같은 문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배열하는 게 9개긴 하지만 뭐라고?
똑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산해준다. 순서가 정해진 배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문자 취급한다라고 말했죠. 3팩, 2팩, 2팩 이게 되는 겁니다. 4번. 하나씩 나오고 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4번. 흰색, 주황색, 연두색 세 공의 골프 공 중에서 7개를 택한대요. 흰색, 노란, 주황색, 연두색 합쳐서 7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3H7로 한다. OX로만 답할 수 있는 5개 1, 2, 3, 4, 5번이 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이게 5제곱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게 5파이 2예요? 파이예요, 파이. 파이 2야? 아니죠. 5파이 2는 아까 말했죠. 5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식 쓰는 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2의 5제곱인 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는 5의 제곱이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마지막 유형인데 그 유형이 좀 세분화되어 있죠? 다 풀진 않을 거고요. 몇 개만 소개할게요. 일단 223번은 소개를 해봅시다. 네 명의 학생이 앉아있대요. 내 의자가 12개거든? 12개야. 일단 4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뭔 생각을 해요? 그쵸. 1번 학생을 고정시켜두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게 선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웃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다가 의자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A, B, C, D라고 하죠. 근데 이 A, B, C, D에 의자를 집어넣을 건데 의자 몇 개를 집어넣는 거니? 총 몇 개 집어넣는 거야? 8개잖아. 왜냐면 12개의 의자 중에 4개는 이미 앉았으니까, 맞지? 8개 의자를 끼워 넣기를 한다고. 근데 이웃하지 않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의자는 집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1개 이상짜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씩 미리 준다 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얼마가 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 4라고 한다. 여기 넘어갈 때 우리가 A는 A' 더하기 1 이렇게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우리 하나씩 줬다는 이야기죠. 음화정이니까 음이 아닌 정수회니까 4H4를 풀어주면 7C3이랑 35가 됩니다. 얘랑 얘를 곱하는 거라 35 곱하기 6 하면 210이죠.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자리를 끼워 넣는 원순열에다가 끼워 넣기까지 이제 집어 생각해주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외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기억나요? 풀었던 거? 그 자연수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처럼 끼워 넣기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될까요? 뭐 한 두 문제 정도만 풀까요? 229번 한번 보죠.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9인데 x, y, g가 양의 정수해고요. 자연수라는 거죠. 그쵸? 쟤처럼 음한정이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x, y, g가 뭐라 그랬어요? x 곱하기 y 곱하기 g가 짝수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니? 홀은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야. 잠깐만. 근데 봐봐. 이미 짝수라는 멘트로 홀수와 짝수를 구분지으라고 암시를 걸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를 봐야 돼요. 3개 더해서 뭐야? 9죠. 근데 곱이 짝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홀짝짝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음화정이 아니라 자연수 해이기 때문에 각각 이 홀짝짝을 이렇게 씁니다. 2x 프라임 더하기 1, 2y 프라임 더하기 2, 2g 프라임 더하기 2라고 해석해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이 얼마이길 바라요? 1 넘기고 4, 나는 2하면 2가 돼서 3h가 되죠. 자, 이때 홀짝짝인데 누가 홀수인지는 모르잖아, 그치? 그걸 정하는 게 31이라서 얘랑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18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요. 아까 문제에서 뭐야, 짝수가 된다고 그러면은 홀수만 있으면 안 되네. 짝수거나 짝수 홀수거나 짝수 홀수인데 웬걸 문제의 구는 이미 홀수야. 세 개를 더한 거는 홀수여야만 해. 그러면 홀수가 홀수기에 즉 홀짝짝만 가능하구나. 근데 누가 홀수야? 몰라. 그래서 31. 그리고 홀수 짝수라는 걸 우리가 2x 프라임 더하기 1, 2y 프라임 더하기 2와 같이 표현해서 음화정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다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더 풀어줘야 되니까 이걸 해볼까요? 248번. 르륵 넘어가서 248번. 한 문제만 더 하고 진도 여기까지 나갑시다. 숙제도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인 해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뭔 말이지? 양의 정수해래요. 아, 그러면 이게 야, 이거 몇 개 있지도 않네. 맞지? 양의 정수하면 어차피 111이거나 112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얘 한 가지. 이거 배열하는 거 세 가지. 네 가지네. 그쵸? 이거는 문제가 좀 그렇다. 그쵸? 예시를 다르던 걸로 되죠. 이 정도로 키울게요. 그럼 이거 원래 어떻게 푸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요. 이거 이 정도는 몇 개 되지도 않잖아, 그치? 그냥 직접 세는 게 나쁘지 않다. 보기에서 힌트를 줬어요. 3, 4, 5, 6, 7이래.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냐? 얘가 10보다 작다 했지만 어차피 정수라서 9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9인 경우, 8인 경우, 7인 경우, 6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 0인 경우까지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말을 했죠. 뭐라고? 양의 정수에 얘네가 전부 다 1 이상이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이 뭐 이하다? 6이 뭐라고 쓰는 거야? 6 이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6 이하라는 건 6인 경우,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 맞죠? 많지. 이걸 원래 다 따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뭘 제한하냐면 원래는 얘는 이렇게 나누어 푸는 게 맞아요. 알았죠? 맞는데 제한을 하겠다고.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n 이하라고 이게 음화정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음화정이라고 했을 때 음이 아닌 정수 해일 때 이거의 해의 개수는 뭐냐면 4HN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개 더한 게 n 이하라면 맞지?
나눠서 다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x 더하기 y 더하기 g라는 애가 6543210이 다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하나를 추가한다는 개념이에요. 변모시키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는 n이라고. 왜냐면 얘가 지금 0부터 n까지 되잖아. 근데 그 숫자랑 0부터 n까지 되는 애랑 얘를 더해서 n이 된다며. 그럼 얘는 그냥 깔끔하게 얘가 뭔가가 나왔을 때 그 나머지를 채워주는 용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개수랑 그러니까 얘는 가지수가 추가로 생성되는 게 없습니다. 대신 이건 는 n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냥 방정식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4HN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4H6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나누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얘는 3H6, 3H5, 3H4 이렇게 다 더한 거잖아. 즉 뭔 말이냐면 3H0부터 3HN까지 더한 게 4H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부등식 문제 여기 부등식의 정수의 개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돼지꼬리표 해서 써주세요. 그럼 부등식 정수해는 문자를 하나 추가해서 문자 한 개 추가해서 방정식 꼴로 만든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로 변환시켜준다라는 게 이 유형의 원래 기본 형태인데 지금 소개한 248번은 개수가 너무 적어서 무마돼 버린 그러니까 이거 의미조차 퇴색돼 버린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죠? 예시 하나만 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4 이하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에서 귀찮으니까 3까지만 하자. 3h3 더하기 3h2 더하기 3h1 더하기 3h0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어? 아마 4h3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4h3이면 6시 3이니까 20이죠.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얘가 계산하면 5c3 계산하면 4c2 얘 계산하면은 3c1 얘 계산하면 2c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2c0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더하기죠. 3c0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3c0이랑 3c1 더하면 얼마야? 4c1이죠. 4c1이랑 4c2 더하면 얼마야? 5c2죠. 5c2랑 5c3 더하면 뭐예요? 6c3. 이거 파스칼 삼각형의 아이디어에서 따온 겁니다. 아직은 파스칼 삼각형이 나오진 않았죠. 이항정리는 뒷파트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얘네 다 더하면 6c3 될 것 같고 6c3이 나왔죠. 그래서 갖게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